법적으로 이제 다 제 겁니다. 어머님,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며느리 이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77세 김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간 손수 지켜온 식당 순옥 내 밥상, 그리고 2층 주택 건물의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긴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효녀처럼 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을 챙기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입구를 가로막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주방 출입 금지예요. 여기 제 공간이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이 3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들어와 장을 보고 양념을 만들던 그 주방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평생 개발한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도 이제 제 거예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였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식당 메뉴판을 싹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단골들이 찾던 할머니표 된장찌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SNS에서 유행하는 화려한 퓨전 메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항의하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늙은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할머니를 2층 집에서도 쫓아냈습니다. 할머니가 30년간 살던 방은 이제 며느리의 드레스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싸는 동안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에게 주어진 곳은 건물 지하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벽지가 들떠 있고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난방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나중에 요양원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화나게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지하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이 일주일 만에 돌변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세요. 며느리 이지연은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단골 정미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순옥이 언니가?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식당 주인이라고. 제가 식당 뺏어갔다고. 정미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동네에서 효녀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를 알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식당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할머니 불쌍해. 치매 걸렸대.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진 돈을 털어 상담료를 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됐네요. 할머니 도장도 찍혀 있고요. 사기나 강요 증거가 없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법은 할머니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과 상공인들을 초청했습니다. 행사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백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행사장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식당은 내가 30년 동안. 며느리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또 헛갈리세요?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봤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 할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며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며느리는 할머니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한테 쪽팔리게 하면 진짜 요양원 보낸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절반은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댓글에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지역 상공인 모임의 초청 연사가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식당 앞 광장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분들께 제 이야기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79세의 노인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30년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도매상 사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지금 무슨... 박철수는 조용히 마이크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며느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식당과 거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30년간의 거래 명세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거래처 명의는 김순옥이었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오래된 서류고.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박철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30년 전 할머니의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양념장 비율부터 손님 응대 방법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식당 개업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당장 내려오세요. 박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지하방으로 밀어넣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언제까지 버티려고 그래?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지. 행사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대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박철수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엄마 요양원 보내. 건물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그 늙은이가 뭘 해줬는데? 빨리 정리해. 안 그러면 나 혼자 간다. 행사장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박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영상과 녹음은 모두 공증받은 원본입니다. 제가 3개월간 수집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불법 촬영이잖아. 이거 범죄예요. 박철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노인학대 증거 수집은 합법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촬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런 사람이 효녀 코스프레하고 있었네. 며느리는 사람들을 밀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연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박철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명예 이전을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아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다 거짓말이야. 행사장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며느리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창고방에서 회복 중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누운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박철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얼굴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평생 멀리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몰래 도왔습니다. 며느리 본성은 진작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들을 믿고 싶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박철수는 할머니가 병원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하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3개월간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당신 식당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엄마 친구가 날 엿먹인 거야. 변호사 선임해. 빨리.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영상과 녹음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과 나눈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당신이 한 짓 봤어. 민수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아내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수는 지하 창고방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박철수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무섭긴 했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죠. 엄마 고통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박철수가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어머니께 시간 드려야죠. 민수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아내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식당 앞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설거지부터 해. 말은 필요 없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매일 나왔습니다. 홀 청소를 했습니다. 장을 날랐습니다. 말없이 일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국간 좀 봐봐. 민수는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및 노인학대를 인정했습니다. 명의는 할머니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식당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철수가 옆에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정미숙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다들 속은 거야. 정미숙은 매일 찾아와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비법 된장찌개 옆에 박철수의 손두부찌개가 추가됐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홀 서빙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아들이 효자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속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할머니와 박철수, 민수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짧은 말이었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철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잡았습니다. 77세와 79세의 늦은 사랑이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다. 단골들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노인 재산 범죄 예방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주 2회 노인 복지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한다고 격려했습니다. 1년 후 식당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매출은 예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박철수는 할머니에게 청혼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합시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결혼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박철수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단골 손님들과 민수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행복하세요, 엄마.